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본인의 외모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돌발 퀴즈 하나 낼게요. 당신의 외모 점수는 몇 점일까요? 70점, 80점, 50점? 자, 다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자기 점수가 있을 텐데요. 연구에 따르면 당신이 매긴 점수는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폴란드의 아담 미츠키에비치 대학의 크시스토프 코시친스키 교수는 사람들이 자기 외모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서 무려 3번이나 실험해봤죠. 첫 번째, 사진으로 외모 평가하기. 교수는 참가자들에게 참가자 본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매력적인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20명의 심사위원에게도 참가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외모 평가를 부탁했죠. 코시친스키 교수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참가자들은 심사위원에게 자신의 외모가 몇 점을 받을지 24% 정도밖에 추측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매력을 점수로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걸까요? 교수는 더 직감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누가 매력적일까? 다음으로 교수는 누가 더 매력적일까 실험을 진행합니다. 참가자와 다른 사람의 사진 2장 중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 고르게 한 거죠. 하지만 이번에도 참가자들은 자신의 외모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잘 맞추지 못했답니다. 세 번째, 비디오 판독. 마지막으로 교수는 비디오 판독을 실시합니다. 어쩌면 외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영상이 좀 더 수월할 수도 있겠죠. 교수는 심사위원들과 참가자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매력 점수를 매기도록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진으로 평가한 실험보다 딱히 나아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외모를 객관적으로 보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던 거예요.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외모 점수를 근거로 스스로를 평가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매력은 딱 이만큼이야 한정 지어버리고 자신보다 더 매력적인 이성에게는 접근조차 포기해버리곤 하죠. 하지만 자신의 외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 미리 정해놓고 이성 앞에서 쫄아버린 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부디 당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매력적이지 않은지 생각만으로는 단정 지지 마세요. 당신이 보고 느끼는 모습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많은 심리학 실험에서 밝혀졌듯이 외모는 자신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데다가 꾸미기 나름이니까요. 자, 지금부터는 당신이 얼마나 유일무이한 매력이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자고요. 외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 이런 말 흔히 들어보셨죠? 그래도 잘생기면 다 됨. 예쁘면 장땡 아님? 이런 말들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인간 심리의 복잡 미묘함을 잘 모르고 하는 표현인데요. 다들 외모를 강조하는데 대체 외모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외모는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요소일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 다른 주관적인 요소일까요? 만약 둘 다라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은 각각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객관과 취향. TU 캠니츠 대학 심리학과의 요하네츠 호네코프 교수는 외모에 따라 평가가 사람마다 얼마나 달라지는지 궁금했습니다. 호네코프 교수는 54명의 얼굴을 같은 조건에서 촬영한 후 100명을 모집해 평가하도록 했어요. 실험 원리는 간단합니다. 만약 외모가 객관적인 거라면 한 사람의 외모 점수는 누가 평가하든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반면 외모가 주관적이고 취향을 탄다면 같은 사람의 외모라도 평가자마다 점수 차이가 크겠죠. 호네코프 교수는 사람들이 평가 외모 점수를 복잡한 통계 기법으로 분석해 외모가 정말 객관적인 건지 아니면 주관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건지 계산해 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외모 평가 점수에서 객관적인 외모는 43%, 주관적인 취향은 57%로 나온 거예요. 즉, 외모 평가 점수에서 취향이 차지하는 부분이 객관적인 외모가 차지하는 것보다 14%나 더 높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외모에 기본 점수가 있긴 하지만 보는 사람마다 꽤 큰 폭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가 생긴다는 거죠.
이 현상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얼굴 사진을 찍었던 54명 중 22명이 누군가로부터 외모 점수 1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위 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죠? 무려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최고의 외모라는 평가를 받은 거니까요. 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사진만 평가한 거 아니었냐고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1위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1위를 차지한 사람들이 받은 가장 낮은 순위를 계산해 모두 종합해 봤더니 무려 평균 42만큼 차이가 났어요.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외모라도 다른 사람에겐 최악의 외모로 평가받는 게 흔한 일이라는 거죠. 자, 이제 잘생기고 예쁜 외모가 연애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외모에 대한 낮은 자신감 때문에 자존감마저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나만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은 생각보다 더 멋지고 예쁘답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이 오래 연애를 못하는 이유.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얻어지는 개인적인 의식을 말합니다. 자존감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인생의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 삶에서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일종의 자기 확신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적당하게 잘 형성된 사람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감정의 심지가 굳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어쩌다 생기는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인생의 굴곡 앞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와는 별개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연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쉽게 불안해하기 때문에 연애를 오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금방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 연애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골라서 금방 헤어지는 건지도 몰라요. 상대방이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과 잘 맞는 사람인지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더라도 자신과 잘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1년, 2년 이상 안정적인 연애를 지속하면 자존감은 높아질 수 있어요. 누군가와 연애하는지에 따라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단지 당신을 좋아해 준다고 해서 아무나 쉽게 만나지 마세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면 실망할까봐 상대방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거짓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 대신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연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본인의 외모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